요즘 TV나 유튜브에서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하다, 친구 없이도 잘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 없이 산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고작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친구가 하나도 없으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친구가 없을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 4가지와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친구 관계가 나이 들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친구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연락 끊으면 생기는 첫 번째.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면역력이 악화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은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으면 되지. 굳이 사람 만나서 에너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면 옷도 갈아입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 시간에 차라리 독서를 하거나 매일 아침 만보 걷기를 하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전보다 이상하게 몸이 더 피곤해지고 기분도 우울해지더라고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 우연히 참여하게 된 문화센터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는 활기도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사람은 사람 사이에 어울려 있어야 하는구나 하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사는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몸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라는 2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들이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와 밥 먹으면서 수다를 한 번 떠는 게 운동 1시간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80년 동안 진행한 유명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장기 연구였습니다. 식습관, 금연, 운동 등등 여러 요소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가장 크게 강조한 건 바로 관계였어요. 특히 친구 관계가 전혀 없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보건총감의 자문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TV나 라디오나 유튜브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는 것과 친구랑 주고받으며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때 그 동창 기억나? 지난번에 갔던 그 식당이 어디였더라? 아들네 집에 언제 다녀왔다고 했나? 이렇게 계속 옛날 일도 떠올리고 최근 일도 생각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나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의 모든 정신과 에너지 기운을 뽑아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만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월에 딱 한 번이라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 건강적인 측면에서 말도 안 되게 정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의도적으로라도 꼭 주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2번째, 예기치 못한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가 된다.
작년에 큰 아들이랑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어. 그 뒤로 손자들 얼굴도 못 보고 있네. 말이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웃들한테 이런 말 꺼내기가 창피해서. 제가 며칠 전에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고민이 있다며 저한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재산 문제, 생활 습관 차이, 때로는 정말 사소한 오해 하나 때문에 자녀들과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믿을 만한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해소가 3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절반 이상 단축된다고 하네요. 사실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대화가 불가능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있다면 얘기를 나누면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최소한 한 명의 진정한 친구는 꼭 필요하다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친구가 바로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방법은 없습니다. 평소에 반드시 친구들은 다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적어도 마음 터놓을 만한 일에서 2명만이라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시면 좋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주 만나진 못해도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으며 이 사람이 아직 내 옆에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됩니다. 3번째,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이 단절되면 위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원 입원, 법적 분쟁처럼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되는 게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겪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평소 혼자 사시는 걸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가족과도 가끔씩만 연락하고 큰 문제 없이 지내왔으니 본인도 나야 뭐 혼자 살아도 잘 견디지. 라는 마음이셨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려면 보호자 혹은 가까운 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자녀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 전화가 닿질 않았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가 고령이다 보니 수술 동의서를 아무나 받아줄 수 없고 절차상 법적으로도 위험 부담이 따르니 빨리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결국 김영수 어르신은 통증을 안고 병실에서 몇 시간, 아니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될 때까지라는 담당 의사의 말에 마음이 더 초조해졌죠.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허리나 다리 같은 뼈 관련 수술은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이 더디고 재활 기간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그저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혹은 평소에 누구 한 명이라도 내 뒷일을 살펴달라고 부탁해 놨다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진 않았을 텐데.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에게 미리 부탁을 해두시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위급하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자네에게 연락이 갈 거야. 그때 수술동이나 병원비 문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요. 이건 결코 민폐를 끼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가 아예 없다면 이런 부탁조차 누구에게도 할 수 없겠죠. 그저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일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큰 산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친구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을 나누어 들어주는 또 하나의 나다.
라고 말한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할 땐 혼자 살아도 큰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큰일이 터지면 특히 고령일수록 단순한 이동이나 전화 통화조차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이때 가까운 친구가 옆에 있거나 최소한 연락할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큰 지지가 됩니다. 우리는 늘 이리저리 일 다 잘 처리할 거야 라고 낙관하지만 인생에서 찾아오는 위기들은 늘 예고 없이 들이닥치거든요. 오늘을 기회로 지금 주위에 혹시 내가 위급할 땐 네가 대신 연락 좀 받아줄 수 있니? 라고 조심스레 부탁할 만한 친구나 지인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호의만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화가 때로는 우리의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현재보다 과거에 갇히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새로운 놀이를 하면 다행이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늘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에 접어들어서는 과거를 곱씹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때 주변에 함께 추억을 이야기해 줄 친구가 없다면 과거 회상이 점점 왜곡되거나 쓸쓸한 감정으로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면 서로 다른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뇌가 유연해집니다. 아,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관점도 있었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단순히 재미로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우리의 인지 능력을 지켜주는 훌륭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현재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현대 사회의 변화나 트렌드에 자연스럽게 소외되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요즘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사나 하고 궁금할 수 있는데 질문을 던질 창구가 없다 보니 점점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어 라는 식의 무기력한 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작은 소식이라도 나눌 친구가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더욱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과거의 늪에서 건져내어 현재로 이끌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도 의연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글쓰기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기록하고 때로는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 소통하죠. 내 글을 읽고 댓글을 남겨주는 이들이 바로 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온라인 소통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소한 한 명의 쿨한 친구를 두고 계십니다. 정말 친구가 0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 명 정도라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더라고요.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근황을 아는 사이. 만나면 반갑게 수다를 떨고 각자 바쁘면 또 연락 없이 지내지만 막상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말이죠. 셋째, 긴급한 상황에서 나 여기 있어요라고 알릴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해도 인터넷이나 네이버, 다음 카페처럼 SNS 또는 최소한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주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통로를 마련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친구가 없어도 글로써 세상에 알리면 결국 누군가는 내 상황을 알게 된다는 식으로 고립을 막기 위한 자신만의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저기 모임에 다니며 인간관계에 지쳐서 더 이상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가끔 세상과 모든 연을 다 끊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함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마음 터놓을 친구가 한 명도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글쓰기를 시작해 보세요. 혹은 용기를 내어 옛 친구에게 안부 연락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지혜로운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 들고 찾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모두 남은 인생길을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걸어가 봅시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